네, 12월 13일 수업 시작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선형회귀라고 하는 분석 방식을 보고 있고요. 이 선형회귀 분석을 할 때 이제 첫 번째가 스테이츠 모델스 패키지에 있는 이제 OLS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지금 머신러닝을 얘는 워낙 지가 알아서 올인원으로 다 해주는 애니까 얘는 이제 간단하게 사용 방법 점검했었고, 두 번째로 사이클런, 사이클런으로 이제 그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는 방법을 보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전처리를 거쳐서 데이터 전처리를 거쳐서 이제 둘 중에 뭐가 됐건 이제 분석을 돌리고 나면은 이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거는 VIF 값을 통해서 이제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다중 공선성을 유발하는 변수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중 공선성을 유발하는 변수들을 제거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R 제곱값 설명력이죠. 이제 설명력하고 이제 에러율을 통해서 이제 성능을 확인한 다음에, 근데 이 성능 확인 같은 경우 너무 절대적인 수치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결과 보고로 들어가죠.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내용이 이제 이 사이에 그 잔차 분석 이라고 하는 과정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라고 성능 확인하는 것도 머신러닝에선 주로 이걸 하지만, 대부분 이제 통계 패키지에서는 F 통계량 하고 이 F 통계량에 대한 P-value 도 이제 확인을 한다. 대체로 이제 이렇게 큰 흐름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 잔차 분석은 살펴보기 전이죠. 얘는 살짝 이렇게 빗금 쳐놓읍시다. 자, 요 내용을 봤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진행했던 그 부분들 중에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 동안 좀 내용을 다시 스터디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예제들을 좀 다시 리셋을 좀 하려고 해요. 일단은 다중공선성 계산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왜냐면 여기에 그 독립변수만 넣어갖고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중속변수까지 같이 넣어서 계산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F통계량 계산하는 수식은 좀 잘못됐었어요. 왜냐면 F통계량을 계산하는 게 단순선형하고 다중선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순선형회기는 거의 쓸 일이 없다라고 보고, 이제 단순선형회기에서 계산하는 건 버리고 그 다중선형회기 방식으로 다시 한번 좀 했고요. 그 다음에 P-value는 아직까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있긴 한데, 일단 뭐 원하는 결과값은 얻는 게 가능하니까 일단 얘는 조금 이따 부연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조금 이제 리빌드를 했는데요. 일단 1번하고 2번 예제는 변한 게 없고요. 1번하고 2번은 변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후 내용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면서 순서가 조금 설정이 될 거예요.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 7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다중선형회기 예제, 이거를 데이터를 우리가 처음에 썼었던 PC 데이터로 바꿨어요.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심플한 데이터라서.
4번 같은 경우도 다시 PC 데이터로 바꿨고요. 모든 데이터를 PC 데이터로 바꿨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좀 다시 그 정리가 된 코드 템플릿을 가지고 7번 예제를 이제 다시 시도하는 그런 유형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3번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1번, 2번은 바뀐 거 없고요. 자, 그러니까 기존의 2번 이후의 예제들을 그냥 앞에다가 넘버링을 다 10으로 바꿔서 일단 다 리네임을 해놓으세요. 안 겹치게. 자, 그럼 이제 3번 다중선형회기부터인데요. 네, 패키지 부분은 뭐 특별히 변경된 거 없고요. 조금 전에 이제 안 쓰는 것만 지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스타트업 PY 파일에다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후에 패키지 참조 부분은 이제 그 인지하지 못하는 것만 추가적으로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이후에 그 start.py 파일에다 계속 내용 덧붙여주면 될 거예요. 네, 이제 내용의 유지를 위해서 저는 startup.py가 없다고 가정하고 내용을 계속해서 넣고 있고요. 중복돼도 상관은 없어요. 중복 임포트해도 뭐 문제는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 초기화도 저는 넣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start.py 파일 때문에 1, 2번 과정은 안 해도 되죠. 자,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에서 이제 PC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이 PC 같은 경우는 지금 무게를 예측하기 위해서 길이, 높이, 두께 요 세 가지를 사용하자는 건데 사실 이 세 가지 변수 안에서 다중공선성 문제가 되게 세게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귀 모델에 적합한 데이터는 좀 아니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는 성능 측정까지만 할 거니까 그냥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기존 코드에서 산정도행렬로 데이터 확인하는 거 여기까지는 아마 우리 실습을 했었죠. 그래프 봐도 이거는 다중공선성이 빼박이에요. 종속 변수에 관련된 이 상관계수 말고 다른 변수들끼리 상관계수가 나타나면은 그거는 이제 회귀 분석에 적합한 형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설명했고 히트맵까지 했었고요. 데이터 전처리. 자, X쪽은 길이, 높이, 두께. 여기는 수정을 한번 하셔야 될 거고요. Y도 무게, 종속 변수도 요거는 세팅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Y축의 그 종속 변수 이름 무게로 세팅해서 나머지 코드 돌리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변경사항이요. 사실 기존에는 이제 성능 평가할 때 훈련 데이터는 제끼고 검증 데이터만 갖고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별 상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과적합을 판단한다는 기준에서 이제 과대적합하고 과소적합이 있는데
이거를 구별하려면은 두 개를 이제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추정치를 만들 때 훈련 데이터에 대한 추정치와 검증 데이터에 대한 추정치, 엑스트레인과 엑스테스트로 두 개를 기존에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능평가 데이터도 기존에는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평가만 넣었었는데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평가도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코드 한 블록 복사를 하신 다음에 변수 result1, result2 체크하고 여기 트레인 데이터가 들어가느냐,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가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체킹한 다음에 결과를 만들 때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은 거죠. 인덱스 잡아주고요. 시각화 부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한 거요.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여기 XY에 어떤 변수가 세팅되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으니까 필드가 이렇게 옆으로 가죠. 네,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빔 프로젝트에다 키다 보니까 글자를 좀 크게 세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줄바꿈이 이렇게 계속 나오길래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할 때 뒤에다가 t를 붙여서 가로 세로를 바꿔버렸어요. 그럼 밑으로 나오니까 좀 보기 낫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같이 출력하는 거고요. 있는 데이터인데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있는 결과값인데. 여기 출력될 때 보니까 이렇게 그 소수점을 기준으로 줄맞춤을 하더라고요. 이거 보기 괜찮아요? 소수점 기준으로 줄맞춤하는 거? 전 이게 되게 거슬리던데. 뭐 개인차긴 하죠. 여기 태블레이트 옵션 중에 헤더, 그 다음에 테이블 포맷. 여기 테이블 포맷에 들어가는 값들도 되게 다양해요. API 한번 찾아보면 태블레이트 사이트 들어가면은 여기 예시가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테이블 포맷에 대한 내용들인데 요 값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쓰면 된다는데 밑에 보면 여기 모양이 예시가 나와요. 이것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쓰면 돼요. 여기 라운드 모양도 있고. 근데 제가 봐서는 그냥 이 모양이 제일 낫더라고요. 근데 이제 글자가 소수점에 맞춰서 정렬되는 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다가 API 찾아서 num align 숫자 정렬인가 봐요. 이거를 그냥 오른쪽에 맞춰서 정렬해라. 파라미터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맞춰서 출력되게. 요 정도만 한 거고요. 그 머신러닝 실행할 때 주의하실 게,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94, 90일 나왔죠? 재시작할게요. 일괄 실행 한번 다시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일괄 실행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모델을 만들어 놓고 학습을 시켰잖아요. 이 코드를 제가 분리해 볼게요. 이렇게. 자, 재시작하고 일괄 실행 한번 할게요. 코드만 분리했으니까 지금으로선 별반 차이 없겠죠. 요 예제는 워낙 단순해갖고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자, 이렇게 결과 나왔고요. 마지막 블록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 얘는 변화가 없구나.
이 모델.pc라고 하는 메서드가 학습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여러 번 중복 실행하면 설명력 같은 게 점점 좋아져. 애가 학습을 누적해서 계속하니까 점점 똑똑해져요. 그래서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드를 중복 실행하게 되면은 모델 생성하는 것부터 다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모델 생성 부분이랑 학습 코드 부분은 따로 분리하지 말고 같이 실행될 수 있게끔 묶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요. 일단 데이터를 PC 데이터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서 성능 평가할 때 기존에는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여기를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같이 하는 걸로 조금 정정을 했다라는 거. 거기에 따라서 시각화는 X하고 Y 출력하는 이 부분만 좀 다시 한번 체킹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예제의 결과 보고는요. 얘는 데이터만 PC로 바꾼 이후에 나머지 코드는 손을 안 댔어요. 이 코드는 데이터만 바꾸면 그냥 알아서 결과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4번 예제까지는 스테이트 모델에서 쓴 거는 데이터만 PC 데이터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일괄 실행을 해보세요. 데이터를 바꿨기 때문에 여기 표현식 만드는 부분은 조금 정정이 돼야 돼요. 변수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 밖에 나머지 부분도 뭐 변수 출력하는 부분, 여기 맨 밑에 들어가면은 여기 무게, 변수 이름 세팅하는 부분, 요런 데만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맞춰주시고요. 자, 얘도 여기 수정해야 되는 차. 잠시만요. 아까 제가 변수 이름을 여기 XY를 따로 안 나눴네요. 자, 데이터를 PC로 바꾸시고 여기 표현식에서 종속 변수랑 독립 변수 이름 바뀌었으니까 여기 변수 이름 세팅하는 거 체크하시고 쭉 내려와서 여기 VIF 구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 제가 기존에 그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통째로 다 넣었어요. 근데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게 독립 변수만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X만 넣도록. 그럼 여기 쭉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서 VIF 구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또 독립 변수만 넣더라고요. 여기서는 X 오리진 무게 한 다음에 여기서도 X 오리진에서 무게 제거하고 X에 대한 컬럼스. 그러니까 VIF 값 구할 때 독립 변수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으로만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3번, 4번부터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체크하고 6번 그렇게 체크해 볼게요. 자, 1번 대상 데이터를 c.xlx로 변경. 독립 종속 변수 구분 시 변수 이름 확인. 그 다음에 VIF 값 구할 때 전체 DF가 아닌 독립 변수만 주입.
그다음에 두 번째, 머신러닝 성능 평가에서 검증 데이터만 평가하는 부분을 훈련 검증 데이터 평가로 수정. 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처리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3, 4번 예제를 재구성할게요. 자, 1교시 여기까지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이킷 런을 통한 결과 보고 예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목표는 다중선형의 키를 이제 3번에서 했었죠. 이 코드를 5번에다 접목을 하는데 4번하고 이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에서는 우리가 훈련 데이터랑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를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4번에서는 데이터를 분할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훈련 데이터에만 넣었죠. 그래서 5번에는 전부 다 훈련 데이터만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안 쓰는 대신에 전부 다 머신러닝으로 돌리면서 일단 1차적으로 3번 코드를 전부 접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4번에서 만들었던 결과 보고랑 같은 결과를 뽑아내도록 이제 각종 계산식을 접목을 할 거예요. 이미 대부분의 수식은 지난주에 일단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이제 몇몇 부분 손을 봐야 될 부분만 좀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편에 아까 했었던 회계분석 결과 보고 요 예제를 띄워놓고 결과를 이제 비교하면서 보시면 돼요. 자, 임포트 부분은 넘어갈게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존 예제에서 추가 임포트한 게 그 SCI 파이 안에 있는 F라고 하는 객체예요. 얘를 통해서 우리가 그 F 통계량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F 통계량은 그냥 순수하게 계산을 해서 뽑을 거고요. 이 F 통계량의 P-value 값을 이 F 객체를 통해서 얻어냅니다. 자, 임포트 지나갔고요. 그래프 초기화 했고요. 데이터 아까랑 동일하게 PC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자, 전처리 부분. 독립변수 이름하고 종속변수 이름 나눠서 따로 yName과 xNames 체크하고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분리했어요. 일반적인 머신러닝이면은 이 다음에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써서 7대3으로 분리하는 거 들어가는데 이 예제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직전 예제랑 결과가 똑같은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분석 수행을 할 건데 일단 독립변수 개수가 몇 개인지 사이즈 변수를 얻어내고요. 지금 요 블록에 있는 거는 3번 예제 코드를 다 긁어 모으면 돼요. 3번 예제 코드를 긁어 모으시면 돼요. 자, 분석 모델 만들고 회기식 설정해서 출력. 자, 그 다음에 추정치를 만들어내는데 아까는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추정치 2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1개 만드는 거죠. 아까 앞에 예제랑 변수 이름 아예 똑같이 맞춰볼까요? 아까
아까 다중선형액이 예제에서 추정치 생성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부 다 그 훈련 데이터로 쓰는 거니까 여기를 그냥 X를 바로 박으시면 되고 검증 데이터에 대한 건 빼버린 거죠. 잠깐 여기서 아예 여러분들이 다른 코드를 손을 안 대도록 X 트레인하고 Y 트레인으로 갑시다. 이제 X 테스트, Y 테스트에 대한 코드만 걷어내면 될 거예요. 여기 핏에다가 X 트레인, Y 트레인 걸고 회기식 똑같이 만들고 여기에 X 트레인 걸고. 자, 기존 코드는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X 테스트에 대한 걸 걷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평가 부분도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거 걷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도 리절트 1, 리절트 2 만들었는데 리절트 1에 대한 것만으로 훈련 데이터만 넣게끔 검증 데이터 쪽은 걷어냈고요. 이렇게 구별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겠죠? 마지막으로 시각화 부분도 코드가 기존에 이렇게 있었는데 검증 데이터에 대한 거 걷어내고 그러면은 시각화할 때도 서브 플롯이 2열이 아니라 1열로 가면 되겠죠. 그럼 넓이는 반으로 줄여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면 기존에 썼던 머신러닝 코드를 싹 다 옮겨놓고서 여기 주석으로 막은데 여기 주석으로 그냥 막으시고 주석 밑에 새로운 코드 있으면 그거 하나만 보충하시면은 일단 결과 재현은 가능하겠죠. Y 트레인 프레드, Y 테스트. 아, 여기 값이 하나 잘못 들어갔네. Y 테스트로. 여기 Y 트레인 들어가야 되는 Y 테스트가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지원되겠죠? 여기도 그럼 여기 그래프가 0번째가 아니지. 서브 플롯이 지금 1열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0번째 게 아니죠? 자, 헷갈리지 마시라고 지금 코드를 비포 애프터로 지금 주석으로 지금 표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여기 태블레이트 그리는 거 숫자 오른쪽 정렬만 새롭게 놓을게요. 자, 됐죠? 자, 일단은 10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지금 50분이니까 11시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재현을 해놓으세요. 앞에 코드랑 크게 바뀐 거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결과 보고 코드 살펴볼 건데요. 여기부터는 기존에 작성했었던 코드랑 하나하나 이제 대조를 해가면서 확인을 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독립 변수에 대한 통계량하고 p-value 값들. 일단 절편하고 개수를 하나의 배열로 이제 결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변수의 상수항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해서 x트레인을 디자인 x라는 이름으로 복사한 다음에 0번째 필드에다가 상수라는 컬럼으로 1을 넣었잖아요. 사실 요 기능은 그 사이킷 런에 보면은 add dummy picture 이 함수에다가 그냥 x트레인을 넣어주면 알아서 상수항을 넣어줘요. 이거랑 요거랑 똑같은 코드예요. 똑같이 상수항을 넣어주는 기능이 사이킬런의 add dummy features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냥 더 쉽게 접근을 한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앞에 상수항을 넣었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행렬곱 구한 거 변동 없고요. 행렬곱에 역행렬 구한 거 변동 없고 그 다음에 역행렬에 대한 이제 대각 원소들 요거 변동 없고 평균 제곱오차 구하는 것까지 변동 없습니다. X트레인이냐 Y트레인이냐 변수 이름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변수 이름들만 확인하세요. 표준오차 구하는 거 변함 없고 T밸류 구하는 거 P밸류까지 변동 없습니다. 여기에서 구하는 이 P밸류는요. 현재 각 독립변수들에 대한 P밸류 값이에요. F통계량이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VIF 값 구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X트레인을 갖고 해야 된다. 여기 체크 포인트. 그리고 표준화계수 베타 구하는 것까지 요거는 이제 전체를 스탠다드 스케일링 시킨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같은 루틴을 걸면 되죠. 표준화 시키고 이제 선형회귀 모델 다시 해서 이 상태의 회귀계수 구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표 구성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계산할 때 계수 플러스 절편 플러스 계수를 하나의 배열로 묶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값들은 0번째 항목들은 절편에 대한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1번째 항목부터 처리를 한 거고 표준화 계수는 절편을 결합 안 했으니까 통째로 썼고요. VIF 값까지 봤어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값들을 이제 쭉 묶었습니다. 계산 과정은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앞에 예제랑 비교만 해보자고요. 자, 여기 출력되는 변수 이름이 무게가 나와야 되는데 변수 이름 잘못 출력했네요. 길이, 높이, 두께에 대해서 2.908, 62.204, 62.260, 7.734, 29.447, 36.011, 0.075, 0.556, 표준화 계수가 여기 지금 전부 똑같은 것만 출력되고 있네요. 이건 출력이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T 0.376, 22.282, 1.867, 그 다음에 0.708, 0.227, 0.027, 0.067, 230.19, 143.58, 247.58. 여기 지금 반복 돌면서 처리해야 되는 지금 하나만 출력하고 있죠? 네, 여기만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여기 0번째 걸 뽑는 게 위에서 0번째 걸 뽑는 게 아니라 얘를 통째로 가져와서 네, 이렇게 걸어줬어야 되죠. 자, 다시 체크. 0.075, 0.5564, 5565, 5564 반올림한 거고 0.3434, 0.3434 여기까지 일치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분석 결과 보고를 위해서 이제 잔차를 먼저 뽑아내고요. 이 잔차를 사용해서 듀빈 왓슨 값 구하고요. 이 듀빈 왓슨 값은
나중에 그 잔차 분석할 때 사용된다 그랬어요. 설명력은 함수 호출하면 되죠. 그리고 보정된 설명력에 대해서는 표본수, 그리고 독립변수의 수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수행하면은 값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 체킹이 안 된 부분인데, 이 F 통계량을 구하는 방법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코드에서. 이게 단순 선형액이랑 다중 선형액일 때 약간 좀 접근 방법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단순 선형액이는 거의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버리고, 다중 선형일 때 이제 수식을 찾아서 그 수식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어요. R2 나누기, 그 다음에 변수 개수. 여기에다가 1에서 R2 빼고, 이걸로 나누고, 다시 로우 카운트 빼기 피처 카운트 빼기 1. 이걸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통계량 값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F 통계량에 대한 p-value 값인데, 이거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찾아낸 공식은 요거였어요. 이 f.cdf 요 함수한테 이 F 통계량하고, 그 다음에 회계 분석의 자유도값, 변수 개수,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수 빼기 변수 개수 빼기 1. 요렇게 주면은 여기에서 얘가 계산을 한 거를 1로 빼면은 이제 p-value 값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스터디한 바로는 내용이 요건데, 이 값이 아무리 확인해도 그 스테이트 모델 객체랑 좀 달라요. 결과값이. 네. 스테이트 모델 그 패키지가 좀 내부적으로 좀 더 복잡한 수식을 쓴다. 뭐 그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 p-value 값은 0.05보다 작은지 큰지를 판단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결과에는 부합해서 여기는 일단 요대로 뒀습니다. 만약에 요 부분이 좀 더 정확한 계산식을 찾게 되면은 요 한 줄만 따로 이제 보정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보고 문자열 최종 완성하고, 그리고 각 독립 변수별로 최종 분석 문자열, 그리고 독립 변수별로 반복 돌면서 반복한 문자 출력하는 거. 이 코드를 뭐 들어가는 인풋 파라미터들만 체크하시면 크게 변한 거 없고요. 지금 이 지난주에 썼던 예제를 다시 리빌드하는 이유가요. 이 코드를 반복문으로 일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예제에서 새롭게 체크된 게 요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훈련용 변수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지만 여기에 x트레인.copy, y트레인.copy 들어가는 요 부분만 이제 따로 변경해서 처리하면 훈련용뿐만 아니라 검증용에 대해서도 결과 보고 문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코드가 좀 길어요. 앞에서 만들었었던 코드를 하나씩 복사해서 모아놓는데 X트레인과 Y트레인이라고 들어갔던 부분을 타겟 X와 타겟 Y라는 이름으로 복사해서 요 부분만 이제 바꿔가면서 앞에서 만들었던 코드를 다시 모아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용된 X값과 Y값 별도로 복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측값, 그리고 절편.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코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체크하실 때 이제 X하고 Y가 들어가는 부분이 요 타겟 X와 타겟 Y로 바뀌었다. 여기서도 타겟 Y 프리드. 여기서도 타겟 X.
그다음에 결과표 구성하고 해서 나머지 코드는 계속해서 똑같이 들어갔고요. 최종적으로 나온 값이 앞에서 했었던 요 스테이트 모델스에서 사용했었던 이 결과표하고 동일한 표가 나오는지 요 내용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의 과정이 뭘 한 거냐면은 다중선형회기, 여기서 머신러닝, 그 중에서 회기를 위한 이제 코드를 준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예제에서 결과 보고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산출해 내야 되는지 확인하고 그거랑 동일한 코드를 이제 계산하는 거. 결과 보고 그 코드를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 기니까 반씩 나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결과가 완성이 되시면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6번에서 하나의 코드 블록으로 이거를 전부 일괄 실행시킬 거예요. 물론 이때는 분리했었던 그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이 두 가지를 부활을 시킬 겁니다, 다시. 그래서 6번 예제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일괄 처리를 시킬 거고요. 이 코드 패턴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건 간에 그냥 이 코드 패턴 하나만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만으로 계속 결과를 뽑아볼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최소한 회계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얼마나 총동원해서 데이터를 적합하게 전처리하느냐, 거기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거 만들어 놓고 잔차 분석 추가시킨 다음에 코드 패턴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다 싶으면은 이제 그걸로 그 연습 문제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보스턴 직감 예제를 완성된 그 코드 패턴으로 다시 한번 그 돌렸었는데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코드 패턴은 길이가 한 200줄 정도. 한번 출력하면 그냥 그래프 나오고 쭉쭉쭉 이렇게 밑에 결과 보고 문자열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나오게끔. 이렇게 뽑아내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오늘.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은 매번 예제할 때마다 그 오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코드들은 그냥 정형화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인지되셨죠? 자, 그럼 일단 조금 이제 아마 틀린 그림 찾기 하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고달플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알고리즘별로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미안해요. 알고리즘별로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해요. 적어도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자, 코드 다 올라갔고요. 5번까지 최종 픽스 시키시면 됩니다.